종교학과에서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수녀님 될 거 아닙니다. 목사님 될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종교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4년 전에 올린 영상에 종교학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종교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입장으로서 좀 4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할 겸 또 그 과정을 다 마친 사람으로서 좀 종교학과에 대해서 좀 더 리뉴얼된 정보들을 알려드릴 겸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선 특히 저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다녔는데 서강대학교가 가톨릭 재단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신학과랑 종교학과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사실 신학이랑 종교학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이 뭔지 종교학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은모든 작가님의 안락이라는 소설에 뭔가 딱 이 차이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삭이라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은 신에게 가까워지고자 하는 여정 그 자체라면 종교학은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학문이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는 저도 배우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종교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종교학은 그리스도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빠른 게 이 종교학 교재의 목차를 보는 것일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면 1장에 종교학으로 종교 설명하기, 2장은 종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배우고 3장은 세계의 종교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또 배우고요. 4장은 종교 연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종교학이 생긴 이후에는 종교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5장은 우리 시대의 종교학이라고 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관점의 종교 연구 이렇게 나눠 두셨고 6장은 현대문화와 종교학,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종교와 교육 그리고 종교학 이렇게 7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종교학 인문 교재가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종교학 인문 교재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교학에서 다루는 종교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부두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근데 종교학에서 다루는 종교에 부두교가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종교라고 하면은 흔히들 아시는 종교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교조, 교리, 교단인데 이걸로 종교학에서 종교라는 걸 정의하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종교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걸 종교학에서는 다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왜 종교지? 라고 생각할 만한 것도 종교학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서린 러브튼의 Consuming Religion 이라는 책에서 보면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팬덤이라던가 우리가 넷플릭스를 밤새도록 보는 현상 같은 것도 종교학의 틀 안에서 분석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종교다라고 말하기에는 당연히 어떤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현상들도 종교학의 관점에서 연구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철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에 대해 정의를 해왔지만 정작 철학이 무엇이다라고
딱 떨어지게 정의 내리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처음에 배우게 될 텐데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기억나고 좀 이거는 납득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가족 유사성 정의인데요.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은 비트겐슈타인이 처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된 속성이 있지는 않더라도 이제 각각의 종교들이 이렇게 놓고 비교했을 때 서로 닮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종교라면 얘도 종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무교, 우리가 흔히 무속이라고 알고 있는 무교는 종교의 3요소를 갖추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무교도 종교학과에서 종교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힌두교랑 비교를 해볼까요? 힌두교는 다신교라고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무교도 여러 가지 신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종교 의례를 행하죠. 무교도 똑같이 굿이라는 혹은 다른 종교 의례를 행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 무속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종교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를 이렇게 넓게 정의하고 있는 종교학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느냐 하면 크게 종교학 이론과 개별 종교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 이론에서는 종교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분류라던가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종교학이라는 큰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회학이라던가 심리학 같은 다른 학문들과 접목해서 학제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교 연구에서는 그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교리를 자세히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그 종교의 역사를 본다거나 그 종교의 전통 문화를 본다거나 의례에 관해서 자세히 본다거나 이제 그런 여러 종교들의 각각 종교들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친구들이 종종 종교학 수업 좀 궁금한데 뭐 들으면 좋을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정리해서 보여주려고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었던 과목들을 중심으로 친구들한테 좀 소개해줄 만한 수업들을 정리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어떤 수업들을 들었느냐 하면 제가 1학기 때는 종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에 종교학 답사 그리고 현대사회와 이슬람교라는 수업을 들었고요. 3학기 때에 일본 종교의 이해, 세계 종교 입문, 힌두교 강도 이렇게 3가지 수업을 들었고 4학기 때는 종교 연구 방법론과 한국 무교의 이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학기 때는 종교학 답사를 한 번 더 들었고요. 계절학기에 그리스도교 신관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6학기 때에 종교 간의 대화라는 수업을 들었고 7학기 때에 세계 종교 입문을 재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젠더라는 수업하고 고대 근동의 종교라는 수업을 들었고요. 8학기 때는 도교 강독과 종교 인류학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혹시 빠뜨린 과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었었고요. 종교학 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졸업을 하려면 종교학 답사 수업을 2번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답사를 직접 갔는데 한 번은 신부님이 하시는 수업이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 수도회를 2군데 갔었고 또 한 번은 신종교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셔서 20세기쯤에 한국에서 생겨난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동학이라던가 증산교라던가 이런 종교들의 지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곳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다른 수업을 하실 때 통일교도 방문을 했었고 대종교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한국무교의 이해를 들을 때 그 한국무교박물관인가?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도 방문을 했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들으시면 이것도 종교로 인정하는 거야?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학에서는 그런 종교들도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종교 현상의 일부로서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사이비잖아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현상 자체도 어쨌든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종교라고 인정을 개인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종교학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교학을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뭐 성인분들이든 학생분들이든 책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되게 이렇게 종교학에 대해서 딱 정리된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제대로 종교학 책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종교학의 이해,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유효한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하시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입문서니까 혹시 좀 궁금하다 하시면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문화로 보는 종교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히 종교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 종교학 혹은 말 그대로 문화로서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요. 이것도 종교학이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청소년을 위한 교양 종교학개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교보문고에서 이북으로만 봤었는데 이것도 목차를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혹시 이제 청소년 분들 중에 종교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요새는 교보문고에 그냥 종교학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개괄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뭐 지대널리앗 같은 책들에도 이제 종교 파트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종교학과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저는 윤리와 사상 과목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윤리와 사상이지만 그 윤리학이 발생한 어떤 배경에 종교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동양으로 치면 유교, 불교, 도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서양에서도 그리스도교 철학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학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사회학, 철학을 좀 알아야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교학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4년 동안 배운 것들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실 4년 동안, 정확히는 5년 동안 종교학을 공부를 하고 또 지난 3, 4년 동안은 서서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린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종교학에 대한 어떤 애정,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즐겁게 보셨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